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한 달 이내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표하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는데요. 자, 이제는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대로 시작해서 파동으로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이러한 발언은 자율주행 업종에 대한 새로운 기대에 대한 신호탄이 된 것은 확실하다라고 여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제 포트 안에 자율주행 업종을 좀 담아야겠다라는 결론이 섰는데요. 단순히 이 일론 머스크의 간단한 발언이라던가 이 섹터들이 저번 주에 강세를 띄었다고 해서 담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좀 만들어 놨던 인프라 구축 등을 봤을 때 이 한계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좀 그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중장기로 봐도 괜찮겠다 싶어서 결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투자할 때 역시 이 자율주행의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종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서도 이 한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약간 덤으로 이 자율주행이 무조건 잘 되면 잘 될 수밖에 없는, 혹은 반드시 서로가 상생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 안 알려주더라고요. 저도 시장 조사를 좀 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왜 이렇게 상용화가 빨리 되지 않느냐? 이거는 가격도 분명 있습니다. 얘네가 앞에 있는 장애물을 쫙 확인하려면 이 레이더라는 게 필요한데요. 이게 거의 하나당 1,000만 원 가격을 한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많이 밀려서 그냥 내가 이거 하고 다니지 굳이 1,000만 원이나 더 내면서 자동차를 사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런 가격적인 문제를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일론 머스크는 이 레이더 대신에 카메라로 대체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이거 좀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자율주행 솔루션이나 소프트웨어는 우리나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네. 이미 GM이라든지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포드 할 거 없이 세계 굴지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솔루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꽤 좋은 성과를 거둬들고 있습니다. 이미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뭐 있습니까? 반도체, 그리고 렌즈, 카메라, 모듈, 이런 건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이 자율주행 업종을 제대로 투자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레이더 대신에 카메라를 대체한다면 지금 카메라 들어가는 게 한 4대 정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더 많이 늘려야 돼요. 거의 4배 이상, 16대 이상은 카메라에 거의 서라운드로 설치를 해야지 이 레이더를 조금 대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물론 이게 진짜 레이더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이 카메라 관련 기업은 바로 MC넥스입니다. 이 MC넥스는 이 전방, 후방, 이제 측방 카메라를 만드는 그런 회사이고요. 여러분, 요새는 이 사이드 미러도 없는 거 아세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길 지나가다가 보는데 차가 사이드 미러가 없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다 네 좁은 데 들어가서 부수고 갔나 하면서 피해 갔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안에 카메라로 보고 사이드 미러가 안에 장착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시대가 진짜 좋아졌긴 좋아졌구나, 이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많이 상용화가 될수록 카메라도 많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 라고 느껴서 이 기업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업은 제가 앞서 VR, AR 관련 기업 소개하는 영상에서도 3D 카메라 모듈을 달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자율주행도 되고 AR, VR도 두 개 다 관련이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카메라만 단다고 문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 이 카메라의 한계도 또 극복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이렇게 붙이고 가봐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꿀렁꿀렁 거리잖아요. 그럼 같이 카메라도 꿀렁꿀렁 거리겠죠. 그러면 얘가 이 자동차의 눈이 카메라인데 이거 어지러워가지고 앞에 뭐가 똑바로 있는지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자동 초점 기능, 그리고 떨림 기능을 방지해주는 그런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또 필요하겠다
싶어서 바로 그 다음 기업은 동훈 아나텍입니다. 자, 이 동훈 아나텍은 이미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삼성, LG전자, LG 이노텍, 그리고 화웨이, 오포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 수주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특히 이 모바일 카메라용 이 자동 초점 기능은 동훈 아나텍이 아마 10년 동안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할 정도로 뛰어난 기술력과 생산량을 좀 지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훈 아나텍은 페니스 업체예요. 얘네가 생산 설비를 다 갖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주문을 받으면 설계만 해주고 그거를 그냥 깎아주는 패키징 업체에 넘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매출 수완이 좀 잘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요새 좀 트렌드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호재라면 호재가 있는데요. TOF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메라로 찍어서 빛을 쏴요. 그럼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고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약간 그런 거죠. 이 돌고래가 초음파 삐 해가지고 왔을 때 이 사람의 뭐 형체라던가 크기라던가 뭐 이런 거를 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일본 수출 규제 대비하는 국산화 이런 거는 정부 정책과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동훈 아나텍의 좀 행보를 계속 지켜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카메라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만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찍고 있는 이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역시 렌즈가 5개가 달려 있어요. 아이폰도 마찬가지고 요즘 점점 이 카메라가 많이 달려져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드론이라든지 뭐 항공용 뭐 택시 그리고 뭐 로봇 이런 것도 싹 다 그들의 눈이 바로 카메라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 모듈 사업은 점진적으로 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이 카메라 업종을 얘기해 드린 것도 있어요. 자율주행에서만 끝날 게 아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ADAS라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즉 이제 자율주행 할 때 안전하게 안에 있는 운전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사실 이런 뭐 ADAS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제가 세계 굴지 기업들이 잘 만들어내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많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개 중에도 용은 있다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ADAS 부분에 좀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만도라는 회사인데요. 잘 나갈 만도. 사실 만도라는 회사는 이제 브레이크, 제동 장치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대에 발맞춰 나가면서 좀 자율주행에 관련된 그런 기능들도 선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 조향 장치라 해가지고 뭐 핸들이랑 바퀴랑 분리가 되어 있대요. 네, 따로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차선이 옮겨가지 않도록 다른 데 가지 않도록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운전자 보조 장치들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특히 유럽에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유럽의 뭐 볼보라든지 또 BMW라든지 그다음에 뭐 GM 이런 데도 해외 수출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그 뭐 GM이나 이런 BMW 애들이 자율주행 차를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이 만도도 그 수주권을 더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ADAS 부분은 개 중에서는 만도가 눈에 띄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자율주행 관련 기업은 바로 한컴 MDS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그 타자 연습하던 그거? 네, 그거 맞습니다. 자, 이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 의외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좀 이런 IoT,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예요. 한컴 MDS가 한 1년 전인가요? 물적 분할을 했거든요. 한컴 인텔리전스하고. 자, 우리가 물적 분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LG 화학 사태에서 봤듯이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분할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이 기업이 이 자율주행이나 혹은 IoT, 사물 인터넷 이런 4차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사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발전시켜야 되는 사업이 맞기 때문에 물론 외국에 있는 굴재 기업들이 좋은 서비스를 갖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살려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열심히 투자를 하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한컴 MDS도 이제 정책적 수혜를 좀 받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얘네가 뭐 하는데 하시면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막 전체적인 제어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인 거죠. 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너 뭐 깜빡여, 너 앞에 가, 혹은 운전자 누구랑 전화해, 이런 식으로 CPU라고 해야 되나요? 일단 이 자동차의 지능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덤으로 좀 같이 봐야 되는 업종들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이제 지긋지긋하실 거예요. 5G입니다, 여러분. 이 자율주행은 역시나 5G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자, 기존에 있는 이 데이터 그 이상 8배 이상으로 더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자동차가 흡수를 해야 앞에 교통 상황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차는 얼마나 막히는지, 옆에 차는 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이 계속 뒤로 미뤄지는 이유가 이 뭐 긴 직선형 도로도 인프라도 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5G 인프라가 확실하게 좀 되고 나서야 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한 7월 달부터인가요? 중국에서도 이 로보택시가 나가요. 이 로보택시가 그냥 진짜 번호만 누르면은 와가지고 태워가지고 가는 그런 로보택시인데요. 얘네가 갈 수 있는 공간도 이 5G가 완벽하게 구축이 된 그런 공간만 좀 갈 수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22년까지는 무조건 5G를 100만 대, 기지국 한 100만 대 설치를 끝내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22년대 24년까지 5G 구축하고 25년부터는 이 자율주행도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5G 업종은 어떻게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해서 봤고요. 5G 관련된 기업은 제가 또 설명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봐야 될 건 뭐냐면 바로 통신사입니다. 네. 이 자율주행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기존 통신 주파수보다 8배 이상의 주파수가 쓰여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 이 주파수로 먹고 사는 기업, 바로 통신사죠. 이 통신사가 지금까지는 그냥 계속 좀 돈을 그냥 갖다 버리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기지국 설치해야 돼, 뭐 5G 뭐 만들어야 돼, 4G 수리해야 돼, 이번에 뭐 통신비도 깎아줘야 돼. 되게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 상용화가 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으니까 이 통신사가 벌어들이는 수익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신사는 좀 길고 좀 장기로 항상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진짜 5G가 지금 저도 5G 폰을 쓰는데 통신비가 드럽게 비싸요. 예, 그래서 통신사도 좀 드럽게 많이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대였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실패는 하나의 옵션이다. 이 실패를 겪지 않았다면 충분히 혁신적이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라는 말을 했거든요. 아마 자율주행도 굉장히 많은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거의 뭐 풀옵션급으로 실패가 달릴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과제이고 결국에는 점진적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과제다. 그래서 주가 역시 될 것 같아 기대로 올랐다가 실패했대 내려갔다가 할 것 같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업종에 대해서 관심 있고 투자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대와 실망으로 출렁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또 결실이 완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아직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율주행이 돼야 돼요. 네, 저한테는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쿠키 영상. 아, 이거 주차 어떻게 해고? 아, 옆에 왜 BMW야?